2026년 초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국어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제당 해당 강의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공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가족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못 가게 됐어. 기억. 보기 1. 책을 빌려줘서 고마워. 2. 꾸준히 준비하더니 해냈구나. 3.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4. 기대했을 텐데 못 가게 돼서 정말 속상하겠네. 정답은 4번. 기대했을 텐데 못 가게 돼서 정말 속상하겠네. 풀이. 이 문제는 공감하는 말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지 못해서 속상한 친구에게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보기 1은 감사의 말입니다. 보기 2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보기 3은 대화를 미루는 말입니다. 보기 4는 상대방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의 말이므로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공감하는 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상황에 맞는 말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왕형가정 1강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 속담은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 보기 1. 누워서 떡 먹기. 2.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3.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4.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정답은 2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풀이. 이 문제는 속담의 뜻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첫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와 같은 의미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쉬운 일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보기 2. 천리길 일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정답. 보기 3.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한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기 4.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겁없이 행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핵심 개념, 속담의 뜻 이해하기, 상황에 맞는 속담 찾기, 속담의 의미와 활용.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가정 3강 속담과 관용 표현입니다. 문제 3번 다음 낱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토끼, 고양이, 호랑이, 독수리. 보기 1. 동물, 2. 식물, 3. 장소, 4. 직업. 정답은 1번 동물. 풀이. 이 문제는 낱말의 뜻과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낱말을 살펴보면 토끼 동물이고 고양이 동물, 호랑이 동물, 독수리 동물 모두 동물의 이름이므로 이 낱말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은 동물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동물, 모든 낱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정답. 2번 식물, 식물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3번 장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4번 직업,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낱말의 뜻 이해하기, 낱말을 같은 특징끼리 분류하기, 포함관계, 상위어와 하위어 이해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왕년가정 2강 낱말의 뜻입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고려는 청자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고려 청자는 형태뿐 아니라 아름다운 빛깔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고려 청자의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는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고려 청자의 색은 푸르고 윤이 나는 구슬인 비치옥과 색깔이 닮았기 때문에 비색이라 불렸다.
중국 송나라의 태평 노인은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 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 부르며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다. 보기 1번 다채로운 색깔의 한복, 보기 2번 신비로운 송나라의 구슬, 보기 3번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 청자, 보기 4번 뛰어난 기술력이 숨어있는 고려의 금속 칼자. 정답은 3번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 청자. 풀이. 이 문제는 글의 제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목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인 비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청자는 아름다운 빛깔로 유명하다. 그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 빛깔을 비색이라고 부른다. 송나라에서도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다. 즉 글의 중심 내용은 고려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다채로운 색깔의 한복.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2번. 신비로운 송나라의 구슬. 일부 내용만 이용한 것으로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보기 3번.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 청자. 글 전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정답. 보기 4번. 뛰어난 기술력이 숨어있는 고려의 금속 활자. 금속 활자는 글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개념. 글의 중심 내용 찾기, 제목 정하기, 핵심 내용을 대표하는 표현 찾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8강 제목 찾기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문장 성분의 호응이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오빠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보기 2번.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것이다. 보기 3번. 내가 만약 새라면 하늘 높이 날아갈 텐데. 보기 4번. 나는 결코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정답은 2번.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것이다. 풀이. 이 문제는 문장 성분의 호응을 묻는 문제입니다. 호응이란 문장 속의 말들이 서로 자연스럽고 알맞게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오빠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보기 2.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절대는 보통 않다, 못하다, 없다와 같은 부정표현과 함께 사용합니다. 따라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호응이 바르지 않은 문장입니다. 정답. 보기 3번. 내가 만약 새라면 하늘 높이 날아갈 텐데. 만약 뭐뭐라면과 날아갈 텐데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보기 4번. 나는 결코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결코는 없다와 함께 사용되어 자연스럽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핵심 개념, 문장 성분의 호응,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자연스러운 문장 만들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5강 바른 문장입니다. 문제 6번. 다음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은 대부분 빨간색을 사용한다. 빨간색을 위험 신호로 쓰는 것은 빨간색이 색깔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도 위험 상황을 알릴 때 빨간색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보기 1번. 엄마와 함께 빵을 만들었던 경험. 보기 2번. 수학 시간에 나눗셈을 배웠던 경험. 보기 3번. 공연장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던 경험. 보기 4번. 멀리서 지나가는 소방차를 한눈에 알아봤던 경험. 정답은 4번. 멀리서 지나가는 소방차를 한눈에 알아봤던 경험. 풀이. 이 문제는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경험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빨간색이 가장 멀리까지 잘 보여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은 멀리서도 빨간색 소방차를 쉽게 알아본 경험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엄마와 함께 빵을 만들었던 경험.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2. 수학 시간에 나눗셈을 배웠던 경험,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3. 공연장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던 경험, 색깔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4. 멀리서 지나가는 소방차를 한눈에 알아봤던 경험, 빨간색이 멀리서도 잘 보인다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답. 핵심 개념, 글과 자신의 경험 연결하기,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 찾기, 배경 지식 활용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학년과정 9강 설명하는 글 읽기입니다. 문제 7번 다음 공익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질서를 지키자. 2. 물을 아껴 쓰자. 3. 책을 많이 읽자. 4. 쓰레기를 줄이자. 정답은 3번 책을 많이 읽자. 풀이. 이 문제는 공익 광고가 전달하려는 내용,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광고에는 독서는 나를 키우는 영양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책을 머리에 높이 쌓은 어린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책을 읽으면 지식과 생각이 자라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고가 전하려는 내용은 책을 많이 읽자는 것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질서를 지키자는 광고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2. 물을 아껴 쓰자. 역시 광고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3. 책을 많이 읽자. 광고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정답. 보기 4. 쓰레기를 줄이자. 광고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익광고 이야기, 광고가 전달하는 주제 찾기, 그림과 문구를 함께 해석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13강 광고와 안내문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분리배출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이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려면 분리배출 품목에 맞게 구별하여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재활용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면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 보기 1번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여 환경을 지킵시다. 2번 음식을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생활합시다. 3번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합시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를 지킵시다. 정답은 1번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여 환경을 지킵시다. 풀이. 이 문제는 글쓴이의 주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리배출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분리배출을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환경을 지키자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번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여 환경을 지킵시다. 글의 내용을 종합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정답. 보기 2번 음식을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생활합시다.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3번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합시다.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를 지킵시다.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 글쓴이의 주장 찾기, 설명을 바탕으로 결론 이해하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10강 의견과 주장입니다. 문제 9번 밑줄 친 낱말 중 의미가 다른 것은 보기 1번 동생이 단추를 풀었다. 보기 2번 민수는 신발끈을 풀었다. 보기 3번 영희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보기 4번 아주머니는 실타래를 풀었다. 정답은 3번 영희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풀이. 이 문제는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풀다는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 동생이 단추를 풀었다. 단추를 잠겨있던 상태에서 열었다는 뜻입니다. 보기 2. 민수는 신발끈을 풀었다. 끈을 묶인 상태에서 느슨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보기 3. 영희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문제의 답을 구했다. 즉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보기 4. 아주머니는 실타래를 풀었다. 실이 감겨있던 것을 풀어냈다는 뜻입니다. 보기 1번, 2번, 4번에 풀다는 모두 묶이거나 잠겨있는 것을 느슨하게 하거나 풀어놓는 뜻입니다. 반면 3에 풀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핵심 개념, 낱말의 여러 가지 뜻, 문맥에 따른 낱말의 의미, 같은 낱말 다른 의미.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2강 낱말의 뜻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글의 공간적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일요일 아침 준영이와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만났다. 책을 찾다가 준영이와 수진이는 뜻하지 않게 서로 부딪혔다. 준영이가 균형을 읽으며 넘어졌고 수진이는 손을 내밀어 준영이를 일으켜 주었다. 보기 1. 공원 2. 아침 3. 도서관 4. 일요일. 정답은 3번 도서관. 풀이. 이 문제는 공간적 배경을 찾는 문제입니다. 배경이란 이야기가 언제, 시간, 어디에서, 장소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요일 아침, 시간적 배경, 도서관, 공간적 배경, 장소. 따라서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도서관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1. 공원.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 2. 아침. 시간적 배경입니다. 보기 3. 도서관. 장소이므로 공간적 배경입니다. 정답. 보기 4. 일요일. 시간적 배경입니다. 핵심 개념은 공간적 배경, 장소, 시간적 배경, 시간, 이야기의 배경 찾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2강 이야기 읽기입니다. 11번 다음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매체 자료가 아닌 것은 가족과 다녀온 여행지를 소개하려는 상황. 보기 1. 여행 코스가 설명된 관광 안내서. 2. 여행지의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3.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 4.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 영상. 정답은 4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 영상. 풀이. 이 문제는 목적에 맞는 매체 자료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행지를 소개하려면 여행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여행 코스가 설명된 관광 안내서. 여행 코스를 소개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보기 2. 여행지의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여행지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3.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 여행지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4.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 영상.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매체 자료가 아닙니다. 정답. 핵심 개념, 다양한 매체 자료, 목적에 맞는 자료 선택하기, 자료의 활용 방법 이해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14강 다양한 매체입니다. 문제 12번 다음의 짜임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은 누가, 무엇이 더하기 어찌하다. 보기 1. 나는 학생이다. 보기 2. 봄비가 내린다. 보기 3. 동생이 노래한다. 보기 4. 잠자리가 날아간다. 정답은 1번 나는 학생이다. 풀이. 이 문제는 문장의 짜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장의 짜임이 누가, 무엇이 더하기 어찌하다는 주어 더하기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학생이다 해서 나는 주어, 학생이다 서술어입니다. 학생이다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서술어입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이다의 짜임입니다. 정답. 보기 2번 봄비가 내린다. 봄비가 주어, 내린다 동사, 즉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에 해당합니다. 보기 3 동생이 노래한다.
동생이 주어, 노래한다 동사, 즉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에 해당합니다. 보기 4. 잠자리가 날아간다. 잠자리가 주어, 날아간다 동사, 누가, 무엇이 더하기 어찌하다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문장의 짜임, 주어와 서술어, 동사와 형용사 또는 이다 서술어 구별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4강 문장 만들기입니다. 문제 13번. 기역에서 리을 중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지난 주말에 나는 정우와 함께 기역 박물관에 다녀왔다. 니은 박물관에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있었다. 그 외에 디귿 우리 조상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었다. 리을 그림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기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리을. 정답은 4번 리을. 풀이. 이 문제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의견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판단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각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역, 박물관에 다녀왔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니은, 박물관에는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있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디귿, 우리 조상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리을, 그림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는 글쓴이의 느낌과 판단을 나타냅니다. 의견입니다. 정답. 핵심 개념,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글쓴이의 생각 찾기, 느낌과 판단 이해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7강 사실과 의견입니다. 14번. 다음 글에서 마타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파괴된 환경이 케냐의 모든 이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마타이는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다. 주변 사람들은 나무 심기에만 열중하는 마타이를 말렸다. 하지만 마타이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마타이의 이러한 노력은 도심 속 공원이 유지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보기 1번 돈, 2번 경쟁, 3번 환경, 4번 휴식. 정답은 3번 환경. 풀이.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과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마타이는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 나무를 심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마타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경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돈,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2. 경쟁,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3. 환경, 마타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답. 4. 휴식,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인물의 생각과 가치관 이해하기, 글의 주제 이해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6학년 가정 2강 이야기 읽기입니다. 문제 15. 토론의 절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한다. 근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보기 1번 의견 모으기 단계, 2번 주장 펼치기 단계, 3번 주제 정하기 단계, 4번 의견 결정하기 단계. 정답은 2번 주장 펼치기 단계. 풀이. 이 문제는 토론의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토론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 무엇에 대해 토론할지 정합니다. 두 번째는 의견 모으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장 펼치기,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근거와 자료를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의견 결정하기,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문제에서는 근거를 들어 주장한다,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다 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주장 펼치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1. 의견 모으기 단계, 여러 의견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2. 주장 펼치기 단계, 근거와 자료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정답. 3. 주제 정하기 단계, 토론할 주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4. 의견 결정하기 단계, 토론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핵심 개념, 토론의 절차, 주장과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 의견 설명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15강 토론의 기초입니다. 문제 16번부터 17번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씨 공부 지은이 이문구. 언니가 쓰다 틀린 미음자는 신육만 내어서 기역 운동모자 같고, 동생이 쓰다 틀린 기역자는 거꾸로 그려서 낚싯바늘 같고, 언니가 써놓은 시읒자는 우리 집 앞에 삼거리, 동생이 쓰다 틀린 히읗자는 삼거리 앞에 논 사람. 문제 16번 윗글에서 대상과 비유하는 표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미음자 신용, 보기 2 기역자 동생, 보기 3 시읒자 언니, 보기 4 히읗자 눈사람. 정답은 4번 히읗자 눈사람. 풀이. 이 문제는 비유하는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비유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미음자는 운동모자 같다. 기역자는 낚싯바늘 같다. 시읒자는 삼거리 같다. 히읗자는 눈사람 같다. 따라서 히읗자 눈사람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미음자 신용. 신용은 비유 대상이 아니라 표현의 일부입니다. 실제 비유 대상은 운동모자입니다. 보기 2 기역자 동생. 동생은 글자를 쓴 사람이지 비유한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3 시읒자 언니. 언니는 글자를 쓴 사람입니다. 보기 4 히읗자 눈사람. 시에서 직접 비유한 표현입니다. 정답. 핵심 개념, 비유하는 표현, 무엇을 무엇에 빗대었는지 찾기, 시의 표현 이해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4강 표현 방법입니다. 문제 17번 기역과 같은 낱말의 짜임이 같은 것은 기역 운동모자. 보기 1 김밥, 2 바다, 3 여름, 4 하늘. 정답은 김밥. 풀이. 이 문제는 낱말의 짜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운동모자는 운동 더하기 모자처럼 두 개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낱말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짜임의 낱말을 찾으면 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 김밥. 김과 밥이 합쳐진 낱말입니다. 운동모자와 같은 짜임입니다. 정답. 보기 2 바다 하나의 낱말입니다. 보기 3 여름 하나의 낱말입니다. 보기 4 하늘 하나의 낱말입니다. 따라서 운동모자와 같은 짜임은 김밥입니다. 핵심 개념 낱말의 짜임, 합성어, 두 낱말이 합쳐진 말.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2강 낱말의 뜻입니다.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숲이 준 마법 초콜릿. 나오는 사람 성민, 숲의 마음 할아버지. 때는 오후, 곳은 아파트 뒷동산. 여기까지가 기억입니다. 숲의 마음 할아버지 니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성민 두리번거린다. 숲의 마음 할아버지 여기다 여기. 성민 어디요? 숲의 마음 할아버지 여기라니까. 문제 18번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번 대사, 2번 무대, 3번 지문, 4번 해설. 정답은 4번 해설. 풀이. 이 문제는 극의 해설과 지문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극에서는 작품의 처음에 등장인물, 시간, 장소 등을 설명하는 부분을 해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문은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동작 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문제에서 기역은 나오는 사람, 때, 곳처럼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등장인물과 시간, 장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설에 해당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대사, 등장인물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2번 무대, 연극을 공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번 지문,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보기 4번 해설, 작품의 처음에서 등장인물, 시간, 장소 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정답. 핵심 개념, 극의 구성 요소, 해설과 지문의 차이, 해설의 역할 이해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 3강 극읽기입니다. 문제 19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니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보기 1. 막이 내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보기 2.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낸다. 보기 3.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나타낸다. 보기 4.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나타낸다. 정답은 3번.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나타낸다. 풀이. 이 문제는 극의 대사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니은은 숲의 마음 할아버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와 같이 등장인물이 직접 말하는 내용입니다. 극에서 등장인물이 말하는 부분을 대사라고 합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기 1. 막이 내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2.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낸다. 장소는 곧 아파트 뒷동산과 같이 표시됩니다. 보기 3.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나타낸다. 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보기 4.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을 나타낸다. 두리번거린다와 같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대사의 의미, 대사와 지문의 차이, 극의 구성 요소.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6학년 가정 3강 극읽기입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는다. 보기 2.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삭제한다. 보기 3. 중심 문장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보기 4.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간추린다. 정답은 2번.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삭제한다. 풀이. 이 문제는 설명하는 글을 요약하는 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요약이란 글의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는다. 요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기 2.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삭제한다. 요약은 중요한 내용을 남기고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줄이거나 삭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면 글의 핵심을 알 수 없으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답. 보기 3. 중심 문장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방법입니다. 보기 4.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간추린다. 글의 흐름을 이해한 뒤 핵심만 정리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맞는 방법입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는 글 요약하기, 중심 문장 찾기,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는 내용 구별하기. 해당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 11강 요약하기입니다.